자, 커리큘럼 설명하도록 할게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 강의를 들어가 봐야지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커리큘럼은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간 및 세부 커리큘럼 개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별 공부 방법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좀 숲을 본다? 라는 느낌이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공부할 때 어떻게 이렇게 숲을 봐야 되는지는 또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런 적은 없죠, 또. 네, 누가 마땅히 이거를 해소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자, 연간 커리큘럼은 7월에서 8월까지는 기본 이론 들어가고요. 기본 이론 때는 당연히 이해 목적으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기출문제를 봐야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기출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통해서 몇 년도에 뭐가 나왔고 몇 년도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문제는 좀 깊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압축정리반은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예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실전하기 전에 예비과정이 되겠죠. 그 예비과정의 예비과정이 압축정리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본서랑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는데 테스트 문제를 한번 30분가량 써보고 거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땡큐 마지막 부분 있죠? 땡큐 마지막 부분. 네, 거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축약을 해야 되는지, 그 축약되는 느낌을 보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는 축약된 내용을 외운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기가 외우고 습득해야 되는 것은 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축약하는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봐야겠다라고 느낌을 따다가 자기한테 적용시켜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넘겨서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랑 실전 모의고사 두 개로 나눠져요. 1, 2월, 3월까지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나가고요. 4월, 5월, 6월은 실전 모의고사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것은 50점 분량의 문제만 풉니다. 문제는 총 100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50점 분량의 문제만 풀고 그 50점 분량에 대해서 바로 강사님들이 실전에서 해설을 해줍니다. 해설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50점 분량, 100점 분량의 문제를 접하고 싶은데 50점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충 자료를 통해서 나머지 50점 분량에 대한 요약 정리 내용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충분히 10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50점짜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번 실전처럼 해볼 수 있는, 이게 반반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방법은 1, 2, 3월까지는 답안 작성 후 즉시 해설 실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4, 5, 6월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가 없죠. 인터넷으로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이에요. 1차를 다 합격을 했다, 아니면 1차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2차 공부 방법을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에요. 1차 공부를 하게 되면은 관세법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2차 서술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자신감이 점점 꺾여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2차에 알맞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휘발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차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문제풀이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차는 내가 외운 내용을 풀어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자, 학습 방법은 암기 분량이 매우 많아요. 관세법 무역실무도 더 많은데,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암기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과목 양이 많고 그 중에서 일부만 암기를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관세법은 법령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기출된 부분이 다시 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어떤 뭐 9장의 어떤 파트라든지, 뭐 통간의 어떤 파트라든지, 뭐 2장의 어떤 파트라든지,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봄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이 됐더라도 이거는 제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FTA 특례법, 잘못요. 환급특례법입니다.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이라고 써놓으세요.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쓸게요. 이해 위주입니다. 범위가 적어요. 절차 위주로 돼 있어요. 절차 위주로 돼 있고 그 범위가 매우 적어요. 적고 이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왜? 실무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실무에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직접 보셔야지 이런 게 느껴지시겠죠? 자, HS 및 상품학은 거의 암기 위주입니다. 써놓은 내용 보면은 암기를 중심으로, 호의 용어를 암기를 중심으로 정립해 나감으로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다 암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이론이라고 써놓은 부분에 보셔도 암기가 필요함이라고 했죠. 그 암기량이 굉장히 많은 대신에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특징 자체가. 그 범위가 매우 적어요. 솔직히 호의 용어라든지 뭐 주의 해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묶어봤자 한 책이 한 요 정도? 관세법은 한 요 정도? 그리고 무역실무 이 정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예. 그래서 최대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관세평가는 암기해야 될 무역 HS 코드보다도 훨씬 적어요. 양 자체가 가장 적은 범위예요. 관세법에서 관세법 330조까지 있거든요. 거기서 30조부터 35조까지의 내용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와 관련된 것까지 아무리 파생이 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문제 유형이 전부 다 이해 위주로 나와요. 사례형 문제, 계산 문제. 무역 실무는 가장 양이 많아요. 가장 양이 많고, 제가 암기가 가장 요구되는 과목이 HS 코드라고 그랬죠? 그죠? HS 코드가 가장 암기량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세 평가. 관세 평가는 뭐 위주라고 그랬죠? 완전 이해 위주라고 그랬죠?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 그러니까 암기할 것은 양은 많은데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내서 자기가 썰을 풀어야 돼요.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소설을 풀어야 돼요. 소설을 풀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방법 부분만 볼게요.
기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숲을 본다 라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써놨죠? 숲에는 나무 1000그루가 있는데 나는 숲에 있는 나무 1000그루를 알아야 돼요. 나무 1000그루를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나무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고충 중에 하나예요. 나는 분명히 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공허한 어떤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2차 공부를 하면 특히 많이 느껴요. 1차 공부 때는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데 2차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를 다 봤지만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전달을 할 때 얼마나 상대방한테 내 의사 표현이 도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 정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의사 전달을 하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하겠죠. 얘한테. 얘가 받아들이는 것은 얘의 배경이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이라는 거에 비춰서 다르게 해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쵸?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강사들 입장에서. 강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목차암기. 숲을 봐라. 키워드 봐라. 글 전체 다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네, 처음부터 법 1조 문장 딱 읽고 그걸 또 심지어 암기하려고 그래요. 그 시선하고 여러분들의 시선하고 강사의 이러한 입장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많은 거죠. 그쵸?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동여지도 아세요? 우리나라? 한반도? 한반도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그려보세요. 거기다 그려보세요. 네, 대략적으로. 뭘 잘 그리려고 그래. 대략적으로 다들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그쵸?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냐? 대동여지도를 완벽에 가깝게 그려라 라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완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합격이다. 완벽에 가깝게 그린 사람 90명 뽑는다가 우리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대동여지도를 옆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그리는 거 연습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틀부터 잡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걸 암기하고 있어요. 이게 1페이지. 우리 책으로 따지면은 1페이지. 여러분들 대동여지도 그릴 때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전부 다 그릴 계획인 거예요, 혹시? 아니죠. 사람 얼굴을 그려라.
사람 얼굴을 그려라. 그럼 뭐 눈, 코, 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디테일 잡아나가겠죠? 그죠? 처음부터 여기서 뭐 3D 프린트 하듯이 이렇게 연습하지는 않죠. 그쵸? 근데 꼭 책을 던져주고 책을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틀을 잡아주더라도 처음부터 읽어요. 그리고 그 글을 암기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렇게. 그럼 문제점이 뭐예요? 이렇게 1페이지였죠? 2페이지였죠? 1페이지 까먹죠?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공부한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연습하려면은 이걸 잡아놓고 특징 있는 부분 깎아내고 조각하고 그 다음에 파트 내가 원하는 부분 더 세밀하게 조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숲을 봐라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봐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봤던 사람들은 결국 여기 있던 말처럼 어떤 나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네. 자,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